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학 성적에 봄을 가져다줄 영어 아카데미 수범입니다. 자, 우리 드디어 2026년 첫 내신인 1학기 중간고사가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래도 올 한 해에 앞으로 다가올 시험에 첫 내신인 만큼 우리 26년 내신의 첫 단추를 저와 함께 잘 끼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6년 1학기 중간고사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로 풀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먼저 볼게요. 분수 13분의 3을 소수로 나타냈을 때 소수점 아래 n번째 자리의 숫자를 xn이라 하자. 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가 뭐인가 하고 봤더니 x1부터 x250까지 가. 이 말은 즉 소수 첫 번째 자리부터 소수 250번째 자리까지 숫자의 총 합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말은 총 250개의 숫자의 합을 물어보는 건데 과연 이 문제가 그 250개라는 숫자를 다 쓴 다음에 더하는 거냐 하면 당연히 아니겠죠. 자, 여기서 사용해주는 건 뭐다? 우리가 순한 소수란 일정한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그 순환소수의 성질을 사용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엔 주어진 분수인 13분의 3을 먼저 소수로 바꿔주는 게 첫 번째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13분의 3을 소수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분자인 3을 분모인 13으로 나눠줄 거예요. 자, 처음에 0 써주고 공 하나 갖고 옵니다. 30이면 2번 들어가죠. 다음 40이면 3번. 다음 10. 여기서 중요한 거. 10이니까 안 돼 하고 내 맘대로 공 하나 붙이는 건 절대 안 돼요. 자, 숫자가 안 들어갈 때는 반드시 공을 하나 써주고 나서 공 하나 더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럼 100이니까 7번. 그럼 91. 자, 그럼 90에는 6번. 78. 다음 12하고 공에서 120에는 9번. 그럼 117 쓰고 나면 30 해서 여기 같은 숫자 30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스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순환수의 끝자리가 9. 그럼 첫 자리는 뭐다? 같은 숫자가 나왔을 때 내가 썼던 목부터가 첫 번째다. 자, 따라서요. 자, 13분의 3이라는 분수를 소수로 바꿔주면 0.230769의 6개의 순환마디를 가지는 순환소수로 바뀐다. 자, 그럼 이때 이 분수의 순환소수는 이제 순환마디가 6개짜리의 순환소수인데 그럼 얘를 소수로 나타내었을 때 250개의 숫자 안에 과연 저 6개들이 한 세트인 순환마디가 총 몇 번이 들어가냐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계산은 총 숫자의 개수를 순환마디의 개수로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주면은 우리 이제 41번 들어가고 4개가 넘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 뜻은 뭐다? 이 250개의 숫자 안에는 6개들이 순환마디가 총 41번 들어가주고 나서도 4개의 숫자가 더 들어간다. 자, 그럼 우리가 총합을 구하고 싶으니 총합 구해주는 식을 써볼게요. 자, 순환마디 2, 0, 7, 6, 9 라는 6개의 숫자 합이 총 41번 들어가고도 뒤에 4개의 숫자가 더 더해진다. 자, 그럼 우선은요, 여기 있는 순환마디 한 세트의 총합을 보여주시면 27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41을 곱해주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짜잘이 남은 4개의 숫자는 맨 앞에부터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2, 3, 7.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더해주면 12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27과 41의 합을 구해주시면요, 이제 7, 2, 8, 0 해서 1107에다가 12가 더해져서 1119. 그래주면은 이제 우리 총 첫 번째부터 250번째까지 숫자 합이 1119가 된다. 따라서 1번으로 끝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소수 아래 n번째 자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웬만하면은 많이 풀어봤으니까 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작은 숫자의 합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터무니없이 큰 값이 나오면 친구들이 좀 멈칫멈칫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n번째 자리 구하듯이 이제 총 숫자의 개수를 순환마디의 개수로 나눠준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세트가 몇 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얼마가 남아서 몇 개의 숫자가 더 더해지는지만 잘 확인하고 계산하시면 푸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다음 중 부등식 5의 100제곱, x의 200제곱, 4의 300제곱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얘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수 법칙을 활용한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 지수 법칙을 사용하기 위한 그 배경을 생각을 해보시면, 자, 지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밑과 지수를 가지는 거듭 제곱의 계산식 사이에서 가지는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지수 법칙을 활용을 해주려면, 자, 우선 제일 기본적으로 먼저 들어야 생각은, 밑을 통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건데요. 자, 지금 주어진 수를 보시면요, x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5랑 4 같은 경우는 밑을 통일할 수 있는 거듭 제곱이 아니죠. 그럼 밑 통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죠? 두 번째 플랜 B, 바로 그냥 지수를 통일하자. 자, 이런 순서로 우리가 항상 생각의 바퀴가 굴러갈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인 지수를 통일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와 있는 5의 100제곱, 그리고 x의 200제곱, 그리고 4의 300제곱. 자, 얘네들 간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미분 통일이 불가능하니 지수를 통일해준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통일해주는 지수의 조건은 나와 있는 거듭제곱들의 지수들의 최대 공약수로 통일을 해준다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100, 200, 300이니까 최대 공약수가 G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와 있는 거듭제곱들의 지수를 최대 공약수인 100으로 통일을 해줍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5의 100제곱은 건드릴 게 없을 거고, 이제 x의 200제곱 같은 경우는 x의 제곱을 전체 100제곱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 그럼 4의 300제곱 같은 경우는 4의 세제곱을 100제곱이다 해주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수가 최대 공약수인 100으로 통일이 됐어요. 따라서 정리할 것 좀 해주면 결국 5의 100제곱보다 x의 제곱의 100제곱이 더 크고, 근데 그와 동시에 64의 100제곱보다는 더 작습니다 라는 걸 사용해서, 자, 이제 지수가 전부 통일이 됐으니 밑들의 대소관계가 이 대소관계를 그대로 따르겠구나. 따라서 x제곱이 5보다는 크고 64보다는 작다. 그러면 이제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라고 하면은 우리 1의 제곱은 1이고 2의 제곱은 4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부터 4, 5, 6, 7까지 해서 우리 64가 8의 제곱이기 때문에 보다 작으니까 8은 안 들어갑니다. 자, 가능한 자연수 x의 값은 3부터 7까지가 가능하다.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수 중에서 x가 될 수 없는 값은 7을 넘어가는 8. 5번은 x의 값이 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 그래도 백전환선에서도 풀어봤었고 쌤비 부교재나 많은 교재에서 풀어본 문제니까 쌤이랑 공부한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잘 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자면, 처음 시작에서 얘기했듯이 지수 법칙은 일단 기본적으로 밑이 같은 애들끼리 계산을 할 때 쓰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맨 첫 번째로 할 생각은 밑을 통일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게 안 된다? 근데 대수를 비교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 지수들의 최대 공약수의 값으로 이게 지수를 통일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얘 같은 경우는 100점은 4점이지만 갖고 온 이유는, 자, 자릿수 문제와 자릿수의 합에 대한 문제. 우리 친구들의 질문이 수업 시간에 끝도 없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쌤이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문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분수가 모든 자릿수의 합이 m인 n자리 자연수가 될 때, 자, 우리 자릿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주어진 수를 자연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쌤이 문제를 풀 때마다 얘기해주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걸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분수를 조금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5 같은 경우는 3 곱하기 5로 수인수 분해가 되고 3 곱하기 5의 전체 7제곱이라고 바꿔줄 수 있고요. 자, 4는 2의 제곱, 즉 2의 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9는 3의 제곱을 4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나와 있는 것들을 지수의 분배와 거듭의 거듭 지수 법칙을 사용해서 조금 정리를 해주자면, 자, 3의 7제곱 곱하기 5의 7제곱분의 2의 6제곱 곱하기 3의 8제곱 곱하기 5의 10제곱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위아래 분모 문제인 애들을 조금 약분을 해주고 남은 것만 조금 가지고 와주면, 자, 2의 6제곱 그리고 3 하나 남고요.
있어요. 멈칫하지 마세요. 간단해요. 앞에 붙어있는 자연수의 자릿수만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14번 문항의 풀이가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18번 문항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참 풀기 쉽게 생겼죠? 자, 문제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 모양의 찰흙이 있는데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옆에 있는 구의 개수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들 생각, 도형을 활용한 활용이다. 그렇다면 도형은 길이와 넓이, 부피 중에 어떤 걸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큰 찰흙을 가지고 얘를 띄고 새로운 공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들의 부피에 대한 활용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고요. 그럼 여기 다음 드는 생각, 그러면 나와 있는 찰흙, 원래 찰흙의 직육면체 모양이니까 이 직육면체 부피를 구해야 되겠다. 두 번째, 내가 새로 만들고 싶은 구의 부피를 구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서 멈칫한 친구들은 뭐겠어요?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까먹은 친구들은 멈칫하겠죠? 얘들아, 안 돼. 지나가면 까먹는 거 아니랬어. 이런 식으로 다시 가지고 오잖아. 우리 처음 배울 때 그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배웠으면 까먹지 말아야지.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다? 우선은 직육면체 부피와 구의 부피를 구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거부터 차례대로 구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냐? 자, 직육면체라는 거는 어쨌든 사각 기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서의 밑넓이라고 하면 밑면이 한 면이 4x 세제곱 y제곱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면의 길이의 전체 제곱이 되고 거기다가 높이가 y분의 파이 x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앞에 있는 거듭제곱을 먼저 풀어서 밑넓이를 구해주면 9x 8제곱 y의 4제곱 곱하기 y분의 파이 x이기 때문에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9파이 x 총 9제곱에 y 하나 지워져서 세제곱. 요게 이제 직육면체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구할 건 뭐예요? 구의 부피. 얘들아, 구의 부피 구하는 식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구의 부피는요? 구의 부피 구하는 식은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 아래 세제곱이었어요. 까먹지 마세요. 자, 계산해봅니다. 그럼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 아래 여기 2분의 1 x 세제곱 y라고 나왔으니까 2분의 1 x 세제곱 y의 전체 세제곱. 그럼 여기도 역시 세제곱 먼저 계산해 주셔야죠. 자, 3분의 4 파이 곱하기 거듭제곱 풀어주면 8분의 1 x 9제곱 y 세제곱 해서 계산해보면, 자, 4파이 약분할 거 해주고 남는 게 그 6분의 1 파이 x 9제곱 y 세제곱. 이게 구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계산해 줄 건 뭐냐? 얘를 가지고 이 작구만한 공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 큰 경우 이 공이 몇 개가 나오는지 알고 싶으면 우리 직육면체 부피를 구의 부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나누기 계산은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되냐? 9파이 x 9제곱 y 세제곱. 나누기 분수니까 곱하기 역시 뒤집습니다. 곱하기 파이 x 9제곱 y 세제곱분의 6. 올리고 나면 어때요? 거짓말처럼 복잡한 식이었던 파이 x 9제곱 y 세제곱이 똑같이 싹 지워져요. 그리고 남는 게 뭐만 남아? 9랑 6만 남네. 따라서 총 54개의 구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뭘까? 식이 복잡해서. 정말 그것밖에 없어. 공식을 몰라서는 문제의 난이도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공식을 모른다는 건 그냥 너희의 문제인 거지 문제 출제자가 공식이 어려울 거라는 건 절대 들어가지 않아. 그냥 2학년 1학기니까 1학년 2학기 건 당연히 알겠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우리 뭐야?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 절대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해설 강의의 마지막 문제인 23번 문항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제 먼저 읽어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5라고 나와 있는데 A와 B가 들어간 식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때 생각될 건 뭐냐? 식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문자의 값을 대입을 해서 식의 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A나 B 둘 중에 어디 하나 시원하게 값이 주어진 게 없어. 자, 그럼 앞에 주어진 관계식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 건데요. A 플러스 B가
많이 이제 혼돈이 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뭐 얼마입니다. 이런 게 나왔어요. 뭐 문론편점 그러니까 문자 한번 나올까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건 항상 뭐냐면 우리는 분수를 만났을 때 분수와 분모가 들어간 등식이 만나면 우린 제일 먼저 하는 건 분모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야. 왜냐면 그런 문제 많이 풀어왔으니까. 그럼 이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나와 있는 분수의 분모들의 최소 분배수를 찾아서 얘네를 양면에 곱해서 얘를 이제 정수로 바꿔주는 과정을 제일 먼저 할 거란 말이에요. 얘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A분의 1, B분의 1이라는 분수 형태를 없애주는 게 먼저인 거야. 그럼 이제 내가 여기서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자 써져 있는 식을 가지고 오면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 5이다 라고 나와 있는 식을 보고 아 분수 싫은데? 분모 없애야 되겠는데? 그러면 나와 있는 분모들 봐봐. A랑 B. 그럼 A랑 B의 최소 분배수를 곱해서 얘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 A랑 B를 모르는 최소 분배수를 어떻게 구하죠? 2를 곱을 해주면 되죠. 2를 곱한 A, B를 등식의 양면에 곱해서 분모를 없애주는 겁니다. 자 그래주면 맨 첫 번째는 A가 약분이 되고 B만 남고요. 두 번째는 B가 약분되고 A가 남겠네요. 단 B 플러스 A가 5가 아니라 반드시 양면에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5A, B가 돼요. 좀 순서만 바꿔서 예쁘게 써주면 A 플러스 B의 값이 5A,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 근데 나는 A, B의 값이 필요한데 저걸 알아서 뭐해? 라고 할 수 있지만 식을 한번 봐봐. 자 식에 A 플러스 B가 있네. 그리고 난 A 플러스 B의 값을 안 해? 그럼 여기 있는 식에 A 플러스 B가 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식이 어떻게 써지냐? 자 A 플러스 B에다가 5AB를 대입을 해주면 자 주어진 식에 A 플러스 B마다 5AB 들어갑니다. 자 그럼 분모가 3 곱하기 5AB 분의 분자가 8 곱하기 5AB 플러스 5AB가 돼요. 그럼 어떻게 아직까지도 별론데 끝까지 가보세요. 자 15AB 분의 40AB 플러스 5AB 뭐가 보이죠? 자 실험 정리해보면 15AB분의 45AB라고 나오고요. 그럼 어때? 어디 하나 AB 둘 중 하나 시원하게 값이 주어진 게 없지만 정리하고 봤더니 AB 문자가 약분해서 지워지네? 그러면 15분의 45? 심지어 이것도 예쁘게 떨어지네? 그럼 끝났어. 어때? 결국은 예쁜 값이 나와. 정답은 2번.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보통의 시계값의 문제는 문자의 값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A가 2, B가 뭐 마이너스 2일 때 A, B가 들어간 시계값은 하면은 우리는 자리를 찾아서 예쁘게 넣어주는 문제들만 풀어봤어.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뭐다? 주어진 관계식을 정리해서 A, B의 값이 주어진 건 아니지만 시계값의 풀이에 필요한 그 식이 대입할 만한 예쁜 값이 주어진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 보는 이런 유형을 딱 보일 때 하고 안 해. 나 이거 모르네 하고 안 해버려. 아니야 너네가 모른다고 물론 모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몰라도 도전은 해봐라. 틀린 답 쓰는 게 낫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안 그래요? 뭐든 백지보단 쓰는 게 낫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생소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한 번쯤은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파이널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2026년에 첫 시험인 만큼 꼭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선생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자 남은 기간도 선생님이랑 같이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랑은